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나오죠. 특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111조에서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또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 수령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죠. 111조부터 113조까지 의사표시 효력과 관련된 거고, 특히 도달과 관련된 판례 같은 것들, 상대방의 수령 능력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됩니다. 1번 조문이죠. 꼭 기억해야 될 조문이라고 했어요. 111조 2항. 의사를 표시한 자가 그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4번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 표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의사 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4번 틀린 거죠. 표의자가 1번, 4번 표의자가 의사 표시를 발송한 후 1번 사망하거나 4번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 표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의사 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번 틀렸죠. 5번은 2번하고 5번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 5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를 거절. 똑같죠?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절 도달이죠.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절 도달이죠. 그러니까 5번 도달로 볼 수 있다. 1번 도달이 뭐예요?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도달이죠.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이게 도달이잖아. 그러니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옳은 질문이죠. 자, 우편물 중에 내용증명이나 등기는 반송이 안 됐다. 도달이죠. 통상의 우편물은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달이 아니지만 내용증명과 등기는 반송이 안 되면 도달이죠. 그러니까 3번도 옳은 질문이 됩니다. 틀린 거 4번. 24번 갑은 일과 책이란 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였다. 그런데 갑이 발송 후 사망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되겠죠. 2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에게 도달만 하면 효력이 생기죠. 도달이라는 게 뭐예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을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도달이고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을이 직접 수령하거나 을이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다. 알 수 있는 상태이기만 하면, 즉 동거 가지고 수령했다. 도달이다. 이렇게 되겠죠. 내용 증명이 도달했죠.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도달 후에는 당연히 철회 못하죠.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용 증명이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생겼죠. 효력이 생겼으니까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죠. 4번 내용 증명이나 등기가 반송이 안 됐으니까 도달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5번 갑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을 했어. 그 후에 을이 성년 후에 개시가 됐어.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있죠. 112조에 의하면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수령한 때 제한 능력자라면 갑은 대항을 못해요. 그게 112조예요. 그런데 5번은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을이. 그러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게 도달한 그때는 제한 능력자가 아니었으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야 되겠죠.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4번. 대리네요.